하면 바로 나오던데. 어떻게? 개수비교처럼 하면은 또 뒤에는 이제 나와야 되니까. 이거 제곱한 거. 그러니까 개수비교에서 나눈다는 표현이랑 똑같은 거고 조립제법이 좀 편한 게 다 안 쓰고 안 나눠도 되니까 선생님은 쓰는 거거든. 우선만 마이너스 1로 나눠 떨어졌다. 2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2 맞지? 마이너스 a 플러스 2 2 마이너스 a 플러스 2 마이너스 b 플러스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b 2 마이너스 5가 0.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가 얼마다? 5다 하나 나와야지. 그 다음에 맞네. b가 마이너스 6이고 a가 마이너스 1 맞는 거 같은데? 마이너스 B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뭔 말이야? 뭐가? 그래서 저기 그 마이너스 A 플러스 3. 마이너스 a 플러스 4니까 b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네. 그치?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얼마다? 마이너스 6이어야 되겠지? 더하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1 b는 마이너스 4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어차피 구하는 것은 뭘 구하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x a 플러스 b면 마이너스 3이니까 f 매수 구하라는 소리다. f 마이너스 3 구하라는 소리랑 같은 거지? 그지? 그러니까 f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서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1번 나오는 거고. 이상하게 나눌 때 선생님은 조리제법이 x 플러스 1의 제곱 개수비교 이거 전개보다는 이게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로 풀으라고 한 거지. 자, 31번 풀고 오늘 이제 인수분해 나갑시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죽겠지. 선생님도 그래. 원래 12시 이전 안 일어나는 사람이야. 31번. (31번은) 자주 나왔던 형태죠. 자, 어떻게 설정해야 됩니까? 나머지를 a x제곱 플러스 2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설정해야 되겠죠? 그지? 왜? 그래야지 위에 거 형태로 묶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 x 플러스 2 하면 정확히 말하면 q1이 뭐랑 같다라는 소리야. q1x가 x 마이너스 2 q2x 플러스 a 이런 형태가 들어간다라는 소리겠지.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넣었을 때 값 p2가 4, 6, 6의 2 플러스 3이 얼마다? 나머지가 얼마라고 했냐? 9다. 그러니까 a가 1이겠죠? 네. 그러니까 나머지 rx는 뭐가 된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R3의 값은 9 플러스 3 플러스 3 15가 정답이 되겠다. 맞지? 37번
시간까지 프린트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 안 푼 사람 풀어가지고 오세요. 두 번째 거랑 다 둘 다. 응? 한 단원 나갈 때마다 이렇게 줄 거야. 한 단원에 하나씩 프린트.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많지는 않잖아. 선생님 프린트 문제. 그치? 하루치 정도 되는 거잖아. 25문제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는 풀고 혹시 2차 함수나 그럴 때는 문제가 더 많을 수 있는데 좀 그 고난이도 문제도 좀 푸는 연습을 하도록 합시다. 응? 아, 물론 힘든 건 알지. MR4 학생들이 세 과목 다 나가는 학생도 있고 그러니까 수원까지. 근데 수원은 막 어렵게 가르쳐 주지는 않잖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처음 하는 것좀 개념 설명해 주시지. 그냥 수원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아마 지수 끝나고 로고 나가면 더 익숙하지가 않을 거야. 자, 인수분해. 정확히 인수분해는 뭐하고 반대인 거야? 전개하고 반대죠. 어떤 인수로 해서 묶는다고 돼 있고, 자 29페이지 보면 인수분해 공식이 나와 있는데 뭐 알아야지 하는 것이 뭐 5번 같은 경우는 좀 알면 좋고 4번은 선생님도 암기한 적이 없고 4번은 선생님은 암기를 안 했거든. 근데 너희들은 암기를 한 학생들이 많은데 선생님은 그냥 이걸 암기한 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이런 수식 나오면 전부 다 제곱 수식이잖아. 그럴 때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합차공식 써보는 거든. 그냥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잖아. 그럼 앞에 게 뭐가 되는 거야?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b 전체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했거든. 그러니까 공식을 암기하기보다는 선생님은 네 번째는 그냥 보기차식 방식으로 그냥 언제나 완전 제곱식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합차 공식을 사용을 많이 했었어. 그런데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모르면 풀 수가 없다. 솔직히 5번은 유도는 해줄 수가 있는데 유도를 하려면 이건 좀 빡세요. 해볼까? 네. 이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세제곱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빼준 거거든. 정확히 말하면 거기에서 뒤에 나오는 거 있잖아. a 세제 우선만 기본적으로 모든 공식이 나온 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세제곱이 있으면 여기에서 무조건 적으로 뭐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 플러스 뭐 뒤에 뭔가 더 남을 거 아니야. 이 뒤에 남은 것을 반대편으로 넘긴 다음에 공통인수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묶어가지고 이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그걸 하려면 선생님이 이걸 전개를 다 다시 해야 돼.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솔직히 5번 공식은 안 외우면 풀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공식 자체가. 5번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33번 한번 풀어봅시다. 몇 개 있습니까? 정답! 몇 개 나오죠?
4개입니다. 4개. 왜 4개가 되느냐? 맞을걸? 너희들 정답이 다 틀리면 내가 틀렸을까봐 다시 정답 확인하게 되잖아. 3개인데? A, B, C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우선만 선생님이 이 형태 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A 값을 넣었을 때 A가 우선한 10이야 자연수라 그랬잖아. A를 넣었을 때 0이 돼야지만 X-A를 인수로 가진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선만 될 수 있는 것은 X세제곱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되는 거, 2 넣었을 때 0 되는 거, X세제곱 마이너스 8 3 넣었을 때 X세제곱 마이너스 27 4 넣었을 때 X4제곱 마이너스 64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4개라고 말한 거야. 근데 여기서 하나가 10 이상인 것 같아. B나 C가. 한번 해봐야 할 수밖에 없겠네 이거. 이건 어떻게 된다?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니까 이건 가능하죠? 두 번째 건 X-2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이놈이 안 되겠다. 여기는 X-3 X제곱 플러스 3X 맞지? 3X 플러스 9인데 이놈이 안 되네. 16 때문에. 이건 뭐야? X-4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6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 조건 A, B, C가 무조건 메디아 자연수라고 돼 있어. 10이야. 여기 16 때문에 이게 네 번째 게 안 되는 거네.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뭔 말이냐면 A 넣었을 때 인수 X-A를 인수로 가진다는 것은 A 능값이 뭐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0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까쯤에 이 음이 10개는 너무 많지 않아? 나 잘못했어요. 10의 세제곱이면 1000이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자연수여야 되니까 A 넣었을 때 되는 거에서 선생님은 그냥 편히 생각해서 여기 BC 생각 안 하고 그냥 사라고 한 거야. 왜? 4의 세제곱이 64, 5의 세제곱이 125니까. 응?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것 때문에 선생님은 틀리지. 만약에 나왔으면 틀리지. 하나씩 다 해본 학생들은 맞을 건데. 근데 이게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오른쪽 개념 치환을 이용한다. 자, 좀 치환에 대해서 선생님이 해주는 것은 뭐냐면, 치환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무조건 좀 그냥 치환을 무조건 뭐만 치환해야 된다 이런 거 없어. 내가 우선은 문제를 풀기에 편안한 것을 치환하는 거거든? 근데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물론 이것은 여기 x제곱 플러스 5x를 치환하는 게 더 편하기는 합니다. 응? 왜? 4, 6에 24에서 없어지니까. 근데 꼭 이것만 치환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치환 처음 배웠을 때도 그랬고, 뭐 이렇게 전개하기가 싫어가지고 이거 전체 그냥 t로 치환을 했었어. 치환 자체. 그러면 어떻게 돼? t 곱하기 그냥 t 플러스 2 마이너스 24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좀 딱딱하게 이 부분만 무조건 치환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치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내가 잘 볼 수 있는 형태 있지.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편한 부분을 치환을 하면 됩니다. 너무 어이없는 것만 빼고. 왜냐면 치환을 해도 뭐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치환한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은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24 그러면 t 플러스 얼마 돼? 6 t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다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선생님은 전체를 치환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5x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0 이렇게 나올 것이고, 정리하면 x 플러스 5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2다. 이런 식으로 바로 정리를 한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되죠? 치환을 너무 딱딱하게 전부 다 하는데 그냥 익숙한 거 해도 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자기가 편안한 거 치환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뒤로 넘겨봤을 때 보기차식 학생들이 잘 못하니까 한번 140번 누나 공식문 보였지? 자, 진호 공식으로 했지? 그러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했어? 자, 어떻게 바꾼다? 기본적으로 차수가 전부 다 몇 차? 2차, 4차 돼 있는 걸 보기차식이라고 그러죠? 2차 이상으로 3차나 이런 거 없이 그랬을 때는 기본적인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죠. 플러스 이거 완전 제곱식 되지만 몇 x 제곱 있어야 돼? 4y니까 8 x제곱 y제곱 플러스 16y의 4제곱 마이너스 2xy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앞에 거 어떻게 된다? x제곱 플러스 4y제곱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 전체 제곱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4y의 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4y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겠죠? 인수분해는 기본적인 뭐다? 기본적으로 고등수학에서 못하면 뒤에 수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투에서도 어차피 x축과 교점이나 근 전부 다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수분해는 전부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솔직히 뭐 고차식은 조립제법이나 이렇게 푼다고 하는데 그게 제일 어려워. 갑자기 막 선생님이 강남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일했을 때 강남 기출문제 한 문제 맞는데 못 풀겠더라고. 왜냐면 x에다가 적당함수 넣어서 구성하는 고차식이니까 0 되는 걸 찾아야 되잖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다 넣어봤는데 안 돼. 그래서 못 풀겠다고 했는데 이후에 알고 보니까 6인가는 마이너스 6인가 넣으니까 0 되더라고. 그건 선생님도 못 찾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인수분해 할 때 고차식에서는 어떤 x에다가 넣었을 때 0이 되는 숫자를 찾잖아. 응?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상에서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7개 숫자 중에서 무조건 하나는 있게 돼 있거든. 근데 여기에 하나도 없고 막 들어가는 것은 선생님 눈에도 안 보입니다. 유일하게 보이는 숫자는 5 같은 건 보여요. 5나 마이너스 5 같은 경우에는 개수들이 거의 어떻게 맞춰지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그 경우 아니면 선생님도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도 그런데 진짜 여기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에 0 안 되고 갑자기 처음으로 0 되는 숫자가 막 5나 6 이렇게 나오는 학교 있지? 그럼 선생을 죽여야 돼. 선생이 사이코인 거야. 어떻게 그걸 갖다 숫자를 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문제 만들어서 갖다 주면 그 선생님 풀 수 있냐고 하면 절대 못 풀어. 왜? 일부러 수식을 맞춰가지고 13 같은 거 넣었을 때 0 되게 수식을 만들어버리면 안 보인다고. 13은 소수했다 그러니까 더 힘들다고. 그런 학교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여러 가지. 지금은 x, y만 수식이 있잖아. 그리고 어찌됐거나 좀 편안하게 우리가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2개 이상의 문자가 여러 개 문자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무조건 차수가 낮은 걸로 내림차수 정리하세요.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제일 먼저 풀입니다.
뭔 말이냐면 정리를 그냥 그러니까 뭘로 볼까? 145번 같은 경우 봐봅시다. a제곱 b 플러스 c b제곱 c 플러스 a c제곱 a 플러스 b 플러스 2a b c를 인수분해 안 하고 있어. 그치?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 눈에 잘 보여 안 보여? 인수분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이 상태에서는 누구도 할 수가 없어. 근데 차수가 뭐가 제일 높아? 어차피 다 2차잖아. A에 대해서도 2차고 B에 대해서도 2차고 C에 대해서도 2차잖아. 그러면 A에 관해서 내림 차순으로 그냥 정리를 먼저 하는 거야, 우선아. 정리를 하면 어떻게 나오니까? B 플러스 C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A. 여기 B제곱 A, C제곱 A. 뒤에 또 하나 더 있다. ABC도 있어. 2BC 플러스 2BC 플러스 C제곱 A 플러스 뭐 나온다? B제곱 C 플러스 C제곱 B 이렇게 나온다고. 그치? 그러면 뒤에 거를 살짝 바꾸면 어떻게 된다? BC 빼면? 플러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앞에 뭐가 있는 거야? 이것은 B 플러스 C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공통인수가 B 플러스 C로 무조건 뭔가 하나 만들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막 수식이 나온 게 아니라 문제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을 내려야 된다 안 내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안 보이니까 무조건 차수가 낮은 걸로 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라는 거야. 그랬을 때 무조건 공통인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형태일 겁니다. 그럼 B 플러스 C로 묶으면 어떻게 된다? A제곱 플러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B 플러스 BC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것도 인수분해 되잖아. 네. 어떻게? B 플러스 C A 플러스 B C 플러스 A. A 플러스 C C 플러스 A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이해되죠? 요즘에는 상반방정식은 안 나오나? 자, 여기에서는 우선 혹시 상반방정식이라고 들어볼 방정식이니까 거기에 나오려나? 상반식 인수분해하는 거. 자, 네 제곱이 이런 거 인수분해 하는 방법. X 제곱으로 묶어서 했던 이게 상반식이라고 하는 거거든. 뭐냐면 가운데 개수를 중심으로 해서 사이드로 갔을 때 있잖아. 개수가 똑같은 걸 보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해주는 방식은 이거 인수분해 바로 되는 사람 있냐? 있지? 선생님이 그냥 써놓은 거라서 x제곱으로 묶어버립니다. 우선간 다음에 다시 xx 곱할 건데 x제곱으로 묶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마이너스 x분의 3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런데 이놈하고 이놈 생각을 해봐. x 플러스 x분의 1이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 있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한다는 거야. x제곱 곱하기 만약에 x 플러스 x분의 1을 선생님이 t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뭐 되는 거야? t제곱 마이너스 2 되겠죠. 처음 건. 네. 그럼 마이너스 그 다음에 3T. 3t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2가 사라지고 어떻게 나오는 거야? 정확히 x제곱 곱하기 t 곱하기 t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 t에다가 다시 집어넣어. x제곱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1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x 하나씩 집어넣어 다시 반대로. x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보내야 됩니다. 방식은 이해됐습니까? 이게 3방식이라고 해서 가운데 걸 기준으로 해서 양쪽 사이드로 이렇게 됐을 때 그랬을 때 가운데 거 x제곱 있지? x제곱으로 묶은 다음에 묶어놓고 보면 뭐가 꼭 무조건 나오냐면 x 플러스 x분의 1이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가지고 t로 치환하거나 해가지고 안에서 다시 또 인수분해를 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죠? 예전에는 중요하게 다뤘는데 요즘에는 막 중요하게는 안 다루는데 학교 시험은 나오더라고. 나오는 학교는 어떤 선생님이 낼까? 나이 든 선생님이네. 옛날에 냈던 스타일로 그냥 내시는 선생님들이 내고 이번에 놀랐다니까. 성보에서 고2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한 문제가 봤더니 요즘 정석 보는 학생 있어 아직도? 정석. 정석에서 똑같이 한 문제를 냈더라고. 요즘에도 정석에서 내는가 했거든. 선생님은 선생님 때는 정석을 많이 봤는데 선생님은 정석을 안 봤어. 왜? 한자가 많이 나오잖아. 한자 모르고. 그 다음에 설명이 너무 불친절해가지고 정석을 안 봤어. 선생님 때는 솔직히 기본서가 큰 게 유명한 게 2개밖에 없었어. 정석하고 개념원리. 그래서 선생님은 개념원리 봤지. 근데 요즘은 많잖아. 응? 그리고 개념서 같은 경우에 뭐 살 때 학생들이 물어보는데 선생님은 이제 어떤 학부모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정석 보고 공부 못하는 애들 개념원리 본다 뭐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개념서는 어차피 개념을 내가 알기 위해서 쓰는 거고 그거 연습하면 되는 거잖아. 자기 설명 맞는 거 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제일 좀 설명이 불친절하지만 핵심만 써 있는 게 정석. 그 반대로 쓸데기 없는 것까지 제일 많이 써 있는 게 개념원리. 그러면서 요즘 그 사이사이에 뭐 포지션들이 다 있는 것 같아. 좀 개념원리에 가까우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 게 마풀 교과서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응? 그러니까 학원에서 개념 설명을 하더라도 설명이 좀 부족하거나 할 수가 있잖아. 학원 교재에서. 그랬을 땐 선생님은 개념서 한 권 정도는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학교 교과서는 아니고 교과서는 너무 쓰잘데기 없는 말이 너무 많아. 그리고 내용이 좀 빈약한 것 같아. 문제 수준이나.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자기한테 맞는 것 선생님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서점 가서 너희들이 개념서들 여러 가지 있잖아. 읽어보고 내가 보기 편한 거 사면 돼. 문제가 뭐 어려운 거 쉬운 거 막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 왜? 내가 어려운 문제 풀고 싶다. 그러면 뭐 사면 돼? 어려운 문제집을 사면 되는 거지. 개념서는 개념 보기 위한 거고 그거 개념 연습하기 위한 거. 거기에 어려운 문제도 끼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 뭔 말인지 이해됐죠? 자, 인수정리 이용한 거. 인수정리가 정확히 뭐라 그랬죠? 어떤 값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값을 찾는 거였죠? 그치? 네. 근데 한 문제는 풀고 가자. 147번 값을 구하시오.
근육님 정답맨 지인아 정답맨 일나와? 맞나? 내가 찍으려고 한 게 틀렸나? 아니 이길 수 있어 선생님이 선생님 안 풀고 그냥 감으로 한 거라 감으로 선생님 찍으면 마이너스 1 같은데 틀릴 수도 있어. 틀렸네. 자 논리적 근거는 있어. 마이너스 1로 찍은 논리적 근거는 있어. 네. 자 봐봅시다. 그동안 분자가 분모랑해서 약분되거나 했을 때 1이나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이런 형태에 대해서. 근데 선생님 마이너스 1 찍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z 마이너스 x가 아니라 x 마이너스 z가 나와가지고 나머지 위에는 그냥 똑같이 나와 있는데 해서 마이너스 정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찍어서 그냥 한 거고 위에 거 정리를 해봐야지. 뭘로 해야 된다? 위에 거만 정리하면 되죠? 그냥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합시다. x에 대한 내림차순 어떻게 됩니까? y-z x제곱 x 하나 있는 거 플러스 z제곱 y제곱 x 그 다음에 yz y-z 이렇게 나오네. 그럼 y-z가 전부 다 인수로 같겠네. y-z x제곱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죠? 왜? 선생님이 여기는 z 플러스 x, z 마이너스 y 했으니까. 그치? 아니면 뭐로 하면 돼? 플러스하고 y 마이너스 z로 쓰면 되겠 y 플러스 z 해야죠. 아니, y 플러스 z가 아닌데? 마이너스하고 y 플러스 z 해야 되겠네. x 써야 되고 플러스 yz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y 마이너스 z 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z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똑같네. 1이네.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제 인수정리 이용한 거 x에다가 적당한 숫자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지? 그럼 끝났나요? 벌써 151번. 저는 중앙 문제도 좀 풀어. 이번엔 전 중앙 문제가 좀 많구나. (151번) 자, 조립제법 쓰면 fx가 뭐라는 소리야?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죠? 1, 2, 1, 1, 마 x 마이너스 1, 2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fx 인수인 거 5번 2x 플러스 1 하면 되겠지?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 이상한 거 하면 163번.
다음부터 채점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좀 내가 하고 있는데 동생도 같이 깨워갖고 데리고 가면 꼭 지훈이만 좋고 있어. 아니 깨우려고 하는데 제가 꼭 깨워서 와야겠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업이냐? 이영아? 목요일이냐? 목요일까지 시간 많지? 이거 프린트 둘 다 풀어올 수 있지? 날 너무 나쁘게 보지 마서 하려나. 어? 요즘 학교 가서 중3도 할 거 없잖아. 요즘 영화 보여주냐? 아니 저 연극해요. 뮤지컬. 저는 뭐하냐? 뭐 축제? 다음 달. 요즘은 우리 때보다는 다 좀 진 것 같긴 한데 선생님 때는 고입 시험이 있어가지고 고입 끝나고 나서는 학교 와서 10시에 보내려고. 담임도 안 와도 별말 안 해. 어차피 고등학교 입학했잖아. 선생님은 시험 보고 갔거든. 왜? 선생님 때는 시험 많이 봤어. 고입 시험 떨어지면 재수. 이상한 거 물어봐야지. 우석쌤이랑 선생님이랑 누가 더 나이 많은 거 아니야? 대답 잘해야 되는 거 알지? 조영아 대답 잘해야 되는 거 알지? 누가 나이 많아 보여? 선생님이요. 우석쌤한테 전해줄게. 우석쌤한테 전해줄게. 그냥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되겠죠? 어떻게 된다? 2x제곱 플러스 5y 플러스 3 x 마이너스 3y 제곱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2. 근데 뒤에 게 그냥 가로로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 게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되겠죠? 어떻게? 1, 3, 1, 2 이렇게 될 것이고 다시 정리해주면 2x제곱 플러스 5y 플러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y 플러스 1 3y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네. 그랬을 때 1, 2 써놓으면 어디가 위에 거가 3y 플러스 2 여기가 y 플러스 1 써놓고 여기엔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네. 그러면 6y 플러스 4에서 빼주니까 5y 플러스 3 딱 나오죠?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된다? x 플러스 3y 플러스 2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자 숙제가 많으니까 오늘은 그냥 좀만 내줄게요. 이거 프린트는 꼭 다 풀어오는 거고 31페이지까지만 풀어와. 단원 마무리 말고. 프린트 그리고 첫 번째 거 안 푼 사람들 다 풀어오라고 했지? 그러면 푼 거지?